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명당 중 선녀 직금과 연동된 상제 봉조를 순회하여 그 기운을 끌어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선 얘기를 돌고 온 다음날 아침 승아님은 간밤에 꾼 꿈 얘기를 합니다. 서울의 지하철도 아직 운행 안 하는 그런 새벽 시간대에 그걸 타고 이제 김제 시골 고향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비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빌릴 데도 없고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어떻게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꿈속에선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장면이 또 바뀌더니 잔디밭이 깔린 언덕배기 쪽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느닷없이 어떤 아낙네가 나타나자 따라가면 되겠다 싶어 그 언덕배기를 힘겹게 넘고 보니 집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여자를 따라 들어가 보니 보덕도생 집이었답니다. 꿈을 깨고 나서도 왠지 몸도 힘들고 부대끼고 짜증나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러지 싶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어려운 느낌에 아무래도 모악산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저 역시 전날 아버지 산인 회문산을 돌았다면 무등산을 들렀다가 최종 목적지는 어머니 산인 모악에서 이번 사명당 순회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제 시골 고향으로 와야 되는 꿈 내용도 결국 어머니 집 모악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덕도생의 집이 주는 함의가 압권이었습니다. 승아님은 전날 거둔 그 옥새 기운 또한 본래의 원주인에게 올려드려야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싶었다며 서로 생각이 같은 걸 확인하고 나니 그제서야 몸이 좀 풀린다네요. 오후쯤 다시 스님과 통화를 하며 상황 공유를 했더니 스님은 왠지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 데다 원래 일정에다 자꾸 새로운 일들이 연이어 생기는 게 꼭 당신이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건지 전화하는 내내 불퉁거립니다. 어쨌든 무등산 가는 날 정읍에서 10시에 보기로 했던 약속은 취소를 하고 9시에 금정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흔쾌한 답변이 없었기에 혹여 스님이 안 움직이시면 우리끼리라도 모악을 다시 들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우리는 별도로 모악으로 갈 재물을 준비하느라 시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광주 무등산을 가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승아님은 지금까지 꾼 꿈 중에서 최고로 기분 좋고 예쁜 꿈을 꿨다며 웃더니 얘기를 풀어냅니다. 뭔가 이렇게 S자 형태의 곡선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자신이 앞서 올라가고 뒤에도 어떤 여자분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 길의 절반은 동전만한 연잎이 정말 하나도 겹치지 않게 골고루 퍼져 쫙 깔려 있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라 밟지는 못하고 그걸 보며 천천히 올라가는 꿈을 딱 한 커트 꾼 것입니다. 기분 좋은 꿈을 꿨다니 저도 오늘은 기분 좋은 일만 생기겠다 싶었습니다. 금정사는 9시까지 가기로 했으니 서둘러 준비해 출발을 합니다. 1시간 후쯤 도착을 해 각 정각에 참배하고는 내려와서 인사를 나눕니다. 차담 중에 무등산 일부로 간밤에 중천계에 올라간 얘기를 하시길래 승아님도 이날 꾼 꿈 얘기를 하자 청강스님 왈 그게 김수부묘 가는 길이여 그렇게 생겼어 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우린 그게 김수부님 산소 올라가는 길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제 또 무등산 기운이 왜 모악산으로 왔냐고 하더니 아니 또 모악산 기운이 김수부 묘에 꽂혀 있냐며 이게 뭔 일이냐고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무등산 일도 지금 깜깜아 죽겠구만. 무슨 놈에 또 데모님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일단 제꼈어요. 예, 중천세계 가서 일을 뒤지게 하고 왔어. 중천세계. 우리가 또 똑같은 세계인데 거기는 좀 우리보다 딸리는 세계야. 여기는 첨단의 세계라면 거기는 뭐 이주시대인데 그 정도인데.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사람이잖아. 같아요. 우리 신부가. 뭐 그래갖고 그냥 거기를 가고 버리는데 아침에 이제 아니 무단은 뭐 정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또 뭔 일이 돼. 그 무등산 기운이 왜 또 모악산으로 왔냐고. 아니 무등산 오늘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아니 근데 모악산 기운이 왜
김수부 묘에 꽂혀있냐고. 맞죠. 내가 아까 뭐라고 인사로는 김수부님이고 신도로는 고수부님이고 원 보태신으로는 대모님이라고. 아니요, 김수부님 묘로 꽂혔어. 옛날에 여기가 네가 아버지가 묻혀있. 아, 김수부는 아니요. 왜 자꾸 김수부가 그리 보이는 거야? 내 진짜. 아니, 그럼 또 한참 있다 또 찾아보면 또 거기에 있네. 아, 이게 또 뭔 일이야. 그렇지. 그래 내가 가면 뭐 되네. 김수부 묘를 또 가야 되는 거야? 아니, 뭐 대모님 얘기를 했는데 왜 또 김수부 쪽으로 가갖고 그래. 계속 머물러 있더니 우리 때가 이제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이제 무등산으로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백산이 돼. 빛의 구름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승마도선이 꿈을 꾼 거지. 그게 김수부 묘 가는 길이요.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올라가자. 맞아. 올라가자. 맞아. 근데 그래. 고수부님도 올라가야지. 아이 그게 고수부님은 계단. 김수부님 묘하고 고수부님 묘는 네. 교수부님은 선천이라 구렁목에 있어. 거긴 진짜 구렁목에 있고 김수부는 그냥 서양이 다 보이는 후천운도예요. 김수부님은 후천운도. 물 앞에 있는 고수부님은 선천운도. 다 쳐다보고 있는 김수부는 그렇게 생겼잖아. 아니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엮기도 싫은데 무등산은 아침에 10시에 기온이 있었는데 늦었고 그 다음 12시에 기온이 있어. 가서. 근데 지금 빨리 갔다가 12시 찍고 김수부 논일 2시 안쪽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2시 기온이 좀 세면은 3시에서 4시, 3시 한 15분에서 20분, 30분을 넘어가면 안 되고 딱 쪽 시간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3시 10분에서 20분, 딱 10분 쪽 시간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넉넉하네요. 2시 이전에 넉넉할 것 같아요. 2시 이전에 잠시 후 무등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무등산 원효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입니다. 무등산을 얘기를 할 때 대표적인 곳이 증심사가 위치한 증심사 구역과 원효사가 위치한 이곳인데 특히 원효사에서 무등산 정상인 천왕봉까지는 1시간 남짓이면 올라갈 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렸나 11시 반쯤 도착을 했습니다. 광주를 오면서 보니 이날 청강스님이 본 신계에선 광주가 다 울고불고 하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했습니다. 신계의 상황까지 우리가 곡절을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도착을 하고 나서 아래쪽에 주차를 한 다음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걷다 보니 일주문 옆 도로를 따라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네요. 창근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의 지정왕이나 법흥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리 문무왕 때 원효가 이곳에 머물면서 암자를 개축한 뒤부터 원효사, 원효당, 원효암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합니다. 사찰의 입구까지 다 올라오니 원효루가 보입니다. 원효사에는 사천왕문이 없으니 원효루의 1층이 금강문이 되고 2층은 누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효루 아래 계단을 올라서면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정각들이 넓은 앞마당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부전 옆에 원효전은 보수공사 중인 듯 보입니다. 원효사에는 무등산 소원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돌을 감싸 쓰다듬은 후 들어올리며 소원을 빈다고 하네요. 대웅전 내부를 들어가니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현 보살이 양쪽에서 보필하고 있으며 불상 뒤편으론 아미타 후불탱화가 걸려 있습니다. 통배를 하고 내부를 좀 둘러본 다음 정각을 나오니 무등산 정상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보입니다. 다음 약사전을 들렀는데 약사 예력을 좌우로 일광, 월광, 양대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칠성탱화가 모셔져 있는데 참배 드리고 나와 대웅전과 약사전 사이에 있는 감로정이라는 수각으로 내려왔습니다. 감로정에는 머리를 둘러 묶은 귀여운 동자상이 연신 자신의 물병을 석조에 쏟아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쉼도 없이 이슬과도 같은 옥개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어 원효대사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원효전으로 가봅니다. 그 전에는 계산조당이라 했는데 원효전으로 바꾸었다네요.
5년 전의 벽면에는 오녀성사 생의 중요한 장면을 벽화로 그려놓았습니다. 이후 경내 밖으로 나와서 12시 정오가 가까워져 오자 가져온 재물들을 진설하고 제를 모시게 됩니다. 이후 음복을 하고서 도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 상극의 이념들인 서구정신 그 뿌리에는 기독의 정신이 자리합니다. 상제님께서 서도의 종장이신 이 마두를 무등 등에서 유래한 임신한 어머니 형상을 한 무등산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아마도 서구 정신은 무등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천재 어머니의 품속에서 한 차례 깊은 숙성의 과정을 겪도록 하셨다 봅니다. 잠시 후 자리를 수습하고는 뒤돌아서 12시 40분께에는 일주문에 다다릅니다. 이어서 주차된 차에 올라타고 다음 행선지를 광주 시내에 어죽 파는 식당으로 잡았습니다. 신계에선 어죽을 드시고 싶었던지 그렇게 주문을 하셨답니다. 식사를 하며 왜 하필 어죽일까 싶어 내내 생각을 하다 문득 기독교 관련 물고기 문양인 익투스가 생각났습니다. 예수가 행한 오병이어의 상징으로 쓰임과 동시에 초기 박해를 피하던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용도로 쓴 문양이기도 했으며 예수 탄생 시기를 즈음해 과거 양자리에 있었던 춘분점이 물고기 자리로 이동했다는 천문학적 관측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일정상 시간이 그것도 3시 10분에서 20분까지 10분간만 쪽 시간이 정해져 있던 관계로 식사를 마치고는 급하게 김수부님 산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정신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했는데 용케 10분 사이 그 쪽 시간에 도착해서는 급히 진설을 하고 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상단에 청수를 2잔 올리고 동서남북에다 각 한 잔씩을 놓고 다시 7잔을 상석에다 올립니다. 이는 동서남북 사명당 기운의 중심에 자리한 환극에다 칠성열애에 대한 예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참 특이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다 하고 나니 이제 모든 행사가 다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창강스님을 통해 나온 몇 마디의 얘기를 듣고 그만 승하님은 짜증이 나버립니다. 흔히 새색시 한복이라 말하는 녹의 홍상을 입고서 김수부님이 나타나셨답니다. 물론 스님 표현으론 위아래 색상이 뒤집히긴 했지만 자료 화면이 없어 대신 올려봅니다. 녹색 저고리와 다홍색 치마는 신부가 결혼 후부터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값비싼 화롯이나 원삼을 마련하지 못하는 민간의 여인들은 원래시 녹의 홍상에 한삼만을 추가로 착용하여 예복을 대신하기도 하였다네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스님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사면회도 하고 그럼 법설도 하고 후비스 등극이라는 게 있어? 예, 그건 또 뭐야? 등극을 하신 거겠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후비스 등극 후비를 정했으면 등극을 해서 점지를 해줘야 들어가지 않냐는 거지. 이해가 가나? 그럼 후비소 등극식이 따로 있나 본데요? 예를 갖춰야 되는 시간이? 근데 그게 조금 걸리겠네. 9월? 9월에? 후비소 등극식이 있구나. 예를 들어 말하면 선천 후비소를 택해봤잖아. 돌아가셨잖아. 예. 후천에 그 왕자리를 들려면 후비 등극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 네. 그건 이제 당신이 풀어야 될 문제 같은데. 그거, 지금은 네. 이 자기 본인은 이렇게 있어도 그게 지금 그게 안 되면 그냥 평민이라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냥 호흡이 등극식을 해줘야 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그 다리는 니네들이 쓰는 저 관성제군 자리로 있기는 하나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몸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호흡이 등극식을 해야 그 자리로 간다는 게 아닐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국장님.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놈이 하나도 없었대. 그런 말을 하시네.
하나도 없고 인사만 하고 멋이라 하는데 답답하다는 거구나. 호비 등급으로 하려면 인사해서 모셔야 딱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이 음양으로 와야 되는 건지 내가 술을 2잔 놨잖아. 예, 예. 그럼 이제 수부를 좀 하나만 놨는데 술을 2잔 놨잖아. 예. 나는 음양을 보면 음양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예. 어디로 맞춰야 돼? 서신사명, 수부사명. 그래요? 예. 그게 그 자리밖에 이제 없어요. 음양 좋아요? 예. 서신사명, 수부사명. 폭포갈 노릇시대 통고가고 우실님 나달 뻗고 울어야겠대. 그게 뭔 말인지 아이고 이해는 가는데 뭐 인간들이 그렇게 잘 알면 이렇게 살겠어요? 알려줘야지. 아니 뭐 수부도 신랑이 있어야 수부지. 그러죠. 신랑도 없는데 그걸 수부를 하는 거지. 나는 생처녀로 있는 거지. 예. 그게 바로 빨간 저고리에 파란 치마라는 거지. 아. 나는 아주 청록색 파란. 음. 그러면 처녀라는 거잖아. 예. 그럼 서신사명은 당최 상제님이신가?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선천에서는 서신사명 아니 상제 수부를 받잖아. 그건 선천도수죠. 후천도수로 오시는 거를 공사 보신 게 서신사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부사명. 말하면 선천도수에 김말순이 시집을 가지 마라. 예. 했는데 갔잖아.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그 깨진 거잖아. 예. 그러면 다시 예. 후비처스로 옮겨줘야 된다는 거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서신사명하고 이렇게 예. 혼례를 치러줘야 돼. 그래서 그 공사 보실 때 호남 서신 사명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약장 3번을 도르신 거잖아요. 예? 그 수부 임직 공사를 맡긴다고. 그것도 돌아가시기 6월 24일 바로 전날 전날 직전날. 그래서 3일날. 그래서 지금 김수부님이 세상에 이렇게 존중을 못 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예. 존중이 되려면 예. 수부공사를 다시 한국 후비님 능소잖아. 예. 이 말대로 예. 이해하는데 뭐 그냥 이름만 명패만 있고 사람이 없고 누구하고 하냐는 거지. 누구하고 이해가 가냐? 예. 그것이 이렇게 되어야 이분이 인간의 업에서 완전히 벗어서 야 그쪽으로 등극을 한다는 거잖아. 예. 그리고 왜 이제 이분이 다른 때는 관성적인 모습으로 왔는데 예. 왜 빨간 치마, 청록색 치마를 빨간 저고리에 청록색 치마를 입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집 갈 때 입는 옷이에요. 시집 갈 때 예. 녹색 치마에 빨간 저고리. 예. 그러지 어머니? 시집 갈 때 입는 애요. 그렇게 입고 오셨잖아. 예. 어이. 그 연꽃을 받고 왔다는 것은 성인이라는 거거든. 예. 성인 대우를 해주라는 거지. 이제 나는 처녀가 아니고 호비수 등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신사명 수부 사명. 저건 또 뭐야? 그 집안에 저거를 저기다 보시면 돼요. 누가? 여기 이거 원래 해픈 지킴이 양반이. 고창에 계시는 분들이. 저것이 쓰레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를 왜 저기다가 저걸 해? 그래서 그 인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네, 안 되죠. 차라리 저걸 밑에다 해야지. 그럼요. 그나마 자총용 아래다가. 여기다 아이. 등록했어. 근데 지금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아무 상관없고요. 그 인신이 인정하는 죄를 해야 돼요. 예. 사람이 먼저 허락을 우리 수부로 받아주시오. 예. 인정을 해줘야지. 예. 이분이 이제 영으로 말하는 거지. 서가지고 백날 갖다 놓으면 뭐 되냐 이 내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집을 가야지. 등극을 해야 되는데 책봉을 받았으면 그러죠. 등극을 해야지. 그래야지. 책봉은 하늘에서 하시는 일인데 문제는 그것이 반드시 인사로 드러난다는 거죠. 호비소 등극이라는 것도 있냐고 처음 들어본 듯 오히려 스님이 물어보십니다. 다들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데 호비 등극식, 그러니 혼례를 해야 그 자리로 갈 수 있으니 결론은 혼례를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다들 난감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아님만 직감적으로 오는 것이 있었지만 애써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제비산에 온다길래 장보살님은 고수부님 전에 올릴 쑥떡을 한 판 직접 준비했다며 행사를 끝내고는 모두 제비산 뒤편에 있는 고수부님 산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사이에 천지국모님에게 전화해 2022년 이민년 삼진날에 상제님과 김수부님의 혼인식에 대한 얘기를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기러기도 준비하고 오색실도 준비하고 함까지 다 사가지고 예복을 입고 두 분의 대리로 치성을 모셨다 합니다. 상제님과 김수부님의 혼례를 선포하라 해서 선포까지 했다 하길래 그러면 왜 지금 산소에선 이걸 알아주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 말씀은 뭐냐고 하고 그때 두 분이 혼인식을 했다면 왜 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지 궁금해서 화기차 연락을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차량이 멈추면서 통화는 끊어졌고 고수부님 산소로 올라가 참배 드리고 나니 청강스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고수부님이 평상시 그냥 집에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스님은 지금 상황을 여쭈니 김수부 일은 여기서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건 니들이 찾아야지 하는 식으로 메시지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은 승하님은 신기해서도 저렇게 서로 합이 안 들어갔고 따로 국밥이니까 사람들 마음이 하나가 안 되지 하고는 불퉁거립니다. 이렇게 이날 행사는 여기서 끝이 났고 다음날 청강스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연애 피곤함하고는 전혀 다른 피곤함. 붕뜬. 그런 거 안 느껴봐서 모르지. 죽지도 살지도 않은 그런 상태.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몸이 영이 몸으로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몸따로 영따로 따르는가 거의 육체 이탈해갖고 있다는 관념? 그런 상태. 약간 그게 이제 조금 심하면 죽는 거예요. 몸이 나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한 3m 이상 떨어져 있는 느낌. 저녁내 그랬어. 힘들어갖고.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에너지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렇죠. 네. 그 일반적인 에너지는 그냥 보고 본 대로만 하는 건데 내가 쓰는 에너지는 이 맑게 닦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게 떠나버리면 영이 떠나버리는 거야. 어제 고갈된 것 같아. 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어저께 일을 마무리를 잘했으면 오늘 왔단데 이렇게 이런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니고 화두를 탁 던져주시고 그냥 쑥 가버리셨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분이 오셔갖고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지어낸 건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봤다고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게 내가 지어낸 건가?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몇 번을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녹색 치마에 붉은 옷을 입었잖아. 이거는 혼례하고 나서 입는 옷이거든. 네. 시집 가고 나서 웨딩 드레스를 마치고 나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네. 빨간색 우리 녹색 치마를. 이게 그 옷차림하고 뜻하는 게 뭘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을 나는 아무리 비춰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다가, 아이씨, 몰라. 지금 내가 죽겠어. 그리고 나 이제 울었는데, 뭐, 그렇다 할 만한 것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 가다가 사실은 그 승하가 말하기 전까지는 저는 모악산 쪽은 아주 절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승하가 말하니까 이제 그 문이 열려갖고 이제 그리 간 건데 그러기 전에는 모악산 정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좀 무슨 조화 속인가. 근데 답이 안 나왔다고.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왔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엄청 잘못 본 거야. 아이고, 저는 내가 거절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이게 천지일이라 긴가 아닌가를부터 확인을 해서 내가 여지까지 그대들을 만나기 전부터 해오던 일들이 있잖아.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해외 정도 그런 거. 그래서 자기들이 뭐 봉사를 했다. 나랑 같이 그런 거 말고. 예, 예. 뭐 무슨 봉사를 봤다, 무슨 봉사를 봤다, 나 모르는 일인데, 자기들이 하잖아.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예. 아, 그 공자가 정말 필요한 걸까? 예. 첫째는 이치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첫째는. 인간적으로 한다면, 인간의 상례법으로 한다면, 네. 이치가 맞네. 이거는 인간의 상례법 없는 법인데, 우린 인간법을 쓰는 거니까, 예, 예. 그런 걸 또 맞춰보고, 아, 그러면 저들이 한 거에 신기에 어떤 움직임이 있나, 이것도 맞춰보고, 예. 그리고 내가 이제 나서서 하는 거는, 발등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을 하죠. 전후 갔다 왔을 때 전과 후의 느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응하고 서로 보이는 거지, 기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면 그냥, 뭐, 가자고 하니까 간 거야. 이거는 아니야. 고수부님 묘에 갔을 때는 그냥 고수부님이 평상시 그냥 집에서 사는 모습을 봤어요. 예. 거기에서 내가, 아니, 김수부님은 어쩐 게, 김수부님 그냥 느낌이 딱 노는 게, 네. 김수부님에 대한 그게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김수부님은 왜 꺼내냐, 김수부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자기 일만 하시더라고. 그건 김수부님 일은 여기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 고수부님 쪽에서는. 네. 그럼 김수부님이 거기 갔을 때, 내가 우리 쪽 시간밖에 없다 그랬잖아. 예, 예. 그랬었죠. 칼날같이 그분이,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 운기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술 따르고, 3잔 따르고, 7잔 따르고, 좌우에 2장씩 놨잖아. 네. 그러고 나니까 바람처럼 마치 예전에 호승여고에 갔을 때, 네. 손오공 같은 로버트가 막, 아톰 같은 애가 번개같이 내려왔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내려왔거든? 그래갖고 묘 위에 딱 섰어. 마치 무슨처럼. 네. 묘 위에 딱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모습이 네. 여여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보단 조금 초독스럽고 무서운 느낌? 평스럽고 무서운 느낌. 뭔가 싸늘한 느낌이 있었어요. 여태 그런 건 처음 보거든요. 싸늘한 느낌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한마디로 한 가지 음식, 니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의 느낌. 그러죠, 예. 제가 하라고. 지금 니네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마치 호령하듯이, 이렇게 막 화가 굉장히 난 느낌으로 우리 바라보았거든? 예. 근데 나는, 아니, 도대체,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김수부님이나 누구라도 나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었죠. 아니,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렇게 저라고 의식을 하는데, 그렇게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하냐. 모든 게 그런 거잖아. 네. 뭘 나를 어떻게 해줘야지, 수부 체풍을 해줘야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수부 체풍인 거예요. 결혼식이 나는 그런 관념에 대해서 진짜 몰라요. 네. 솔직히 말해서 수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수부가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대모님이 예를 들어서 여미륵이고 고수부님이 상진님이 황극이고 네. 김수부님 단주수명하고 짝이고 네. 그들은 나 그런 거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네. 솔직히 그래. 그럼 왜냐면 네. 알으면 내가 이렇게 그런까지 다 하려고 그래. 그럼 복잡해. 알고 싶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반절은 알고 반절은 모르는 거지. 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자기처럼 그런 걸 쫙 깨고 알았다면 김수부님 내려온 목적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이 알겠지. 네.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지금도 맨날 말하는 건데 네. 아유 진짜 이거 마지막이야. 내 다시는 안 가 이제. 아유 내가 진짜 이걸로 내가 어저께 그런가 이제 엮이지 말아야 진짜. 기지만 해. 근데 내가 따져본 게 네.
엮인 것은 내가 아니라 그대들인 것 같고, 내가 엮이게 만드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적반하장인 거야, 내가. 모든 문제는 네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엮이지 말자, 서로. 이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렇게. 그래, 어저께 진짜 내가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왜냐면 이거를 하나 딱, 이번같이 이렇게 좀 넌센스로 끝난 적이 없잖아. 그렇죠. 네. 뭔가 그 명쾌한 답이 나왔는데, 네. 이번엔 내가 그쪽을 이해를 못하니까, 네. 뭐 이거요. 수부도스를 봐주라는 거야. 아니, 무엇을, 허라는 거야. 이게 대해서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네. 아니, 그분의 목적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그렇게 툭 던지고 마는 건가. 내 이렇게, 여태껏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헤매본 적은 처음이네. 이렇게 난감하게 그 답이 안 나오는 거는. 네. 왜냐면, 한 거에 대해서 네. 인정을 하니까 그러거든? 네, 인정을 하니까. 네. 근데 그쪽에서 그것이 잘못됐고 인정이 안 된다면 이건 명백한 거거든. 네. 근데 내가 걔네들도 한다고 하는데, 네. 내가 뭐 걔네들을 인정하고 못 인정하고 그걸 떠나서, 야, 저걸 갖자고 지금 잘못됐어. 그거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가 싫은 거지. 네. 그렇게 해서 도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나타났을 경우에는 또 그거는 또 우리들의 몫이잖아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게. 아니, 그래서 네. 이게 헷갈리는 거야. 걔네들을 괜히,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뭔 뜻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다 그렇게 했는데, 어찌게 보면 다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짝퉁이야. 수부도스 봐서 했는데, 느닷없이, 이런 것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고 전화하니까 걔네들도 웃기는 일일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을 무시하지 않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문제가 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조선시대에 수부 책봉을 사갖고 간택을 해서 여자가 들어오면 수부 책봉식이라는 게 있잖아. 걔네들은 지금 수부 책봉식을 했다는 거잖아. 네. 상제님하고. 네. 근데 자기는 또 짝이 상제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왜냐면 증산도 상제님의 의진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사진상으로요. 그 애기 같은. 예.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선천으로 보면은 대모님하고 엄연히 부부예요. 당연히 그렇죠. 엄연히 부부인데다가 어떤 도수적으로 수부도수를 봤다 그러면 고수부님하고 짝을 지어야 되는 거지. 생뚱맞게 거기다가 김수부님을 갖다가 넣는 건 그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건 한 가지 몰라서 그런데, 고수부님 수부도수를 봤잖아. 예. 근데 김수부 행내라 니네 딸을 데려오라 수부도수를 본다고 했잖아. 예. 근데 그 수부도수는 또 뭐야 그러면? 김수부님과의 수부도수? 그거는 후천도수죠, 후천도수. 다시 태어났을 때. 그렇죠. 후천도수지.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차이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이도 6월 24일에 바로 내일 돌아가시는 양반이 오늘 수부채권 공사를 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말로 그는 후대를 기약한 거죠, 그분과. 그러니까 앞으로 후천 5만 년을 다스릴 인사의 주인공, 그분이 김수분인가 단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수부님의 대리대행 같은 거네? 그렇죠. 이제 신계에서는 고수부님, 상제님이 주관을 하시고, 인사에서는 그에 맞는 대리대행의 기독교에 나오잖아요. 철장으로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고 그의 왕비인 후비, 즉 이왕벌과 같은 그런 존재, 이 두 분이 앞으로 인사적으로 도통자로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달에 나오는 견우직녀인 거네. 그렇죠. 바로 우리 인사로 들어오는 견우직녀인 거고, 황계림 고수부님은 신계의 자네들은 지금 지금 선천의 껍질인 상제님을 갖다가. 네, 그렇죠. 그렇게 수부도수를 이미 봤는데 또 본 거네?
그러죠. 그러니까 선천의 상제님, 껍질이신 상제님과 후천의 알맹이로 인사로 들어오는 여왕벌이신 김수범에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거는 안 맞죠. 근데 어떤 예식이 필요해서 했다 그러면 인정은 하는데 그거는 이체에서 일단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랑감이 말하면 잘못됐다는 거네. 그렇죠. 예식 자체가 상제가 잘못돼 있고. 맞기는 맞는데 네. 중갑에서 온 상제가 아니고 그렇죠. 늙은 상제를 그렇죠. 갖다 너도 할아버지니까 얘기 안 맞고 그 짝이 정양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인사적으로도 그게 육림이 아닌 거거든요. 동서남북, 혼백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이렇게 정절을 안 했잖아요. 어제 우리 올릴 때는 스님이 무의식적인지 의식적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앙에 제일 위에 상단에 2개를 올려놨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그냥 음양의 조화로 놓은 또 거지. 음영의 조로 놓고 사방에는 하나, 둘, 셋, 4개를 놓으셨다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육림이에요. 이게 자체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전부 칠성도수다 보니까 7잔을 쫙 놓은 거거든요. 그 칠성열애가 아예 하감을 하셔 둘렀어. 그러니까 이게 정도수판인 거예요. 이게요. 정육임인 거예요. 이게요. 송육임이고. 그러니까 이건 육림으로서 그리고 육림이라는 것은 벌집이 육각형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 지금 수부님은 내놓으신 거는 제 결혼식이 틀렸다는 거야? 후보도수 방법이 달랐다니까 다시 해라는 거니까? 다시 하라기보다는 그거는 선천도수로 튄 것 같아요. 껍질이 항상 속 알맹이가 나오려면 음도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양이 먼저 티 나오고 그 다음에 음도수가 나오거든요. 항상 보면 예식도 보면 음도수가 첫 시작이 아니고 항상 2번째 음도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첫 번째 문만 딱 열고 쉽게 말하면은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 이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포장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또 포장이 있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쌍으로 돼 있지 속과 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껍질을 뜯은 거 얘네들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껍질을 뜯는 그 역할을 맡아서 상대님과 이제 김수부님의 이렇게 홀레식인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포장지를 뜯은 거고 실제 알맹이는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개념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 네. 수부도수를 봐줘야지. 네. 도우지도 않고 먼 놈의 일을 그렇게 하냐. 문을 열어야 그 다음 이제 너희들은 그러면 지금 그 승학이 하는 내용하고는 정반대로 생각을 했구나. 그렇죠. 걔네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였구나. 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저쪽에서 할 일이 있겠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뚝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말도 맞기는 맞네. 네, 맞긴 맞죠. 무식 중인데 이식 중인데 알고만 하는 그것은 부족하고 그건 아니고 우리는 옳고가 아니고 걔네들도 맞고 우리도 맞다. 근데 그것은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껍질을 이렇게 뜯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실제 속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맞닥뜨려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신기해서 보면 예법과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무리본말하고 사이종시하니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알면 도에 가깝다 해서 먼저 쳐내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순서로 이제 오는 그게 순서가 있나 봐요.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어저께 그렇게 말한 거 정확히 맞다는 거야? 정확히 맞다는 얘기죠. 이제 인사도수로 일을 풀어야 되는 도수인 거죠.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날 자리가 되면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도 한번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일찍 연락을 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죠. 어제 아니 나는 거기서 무대에 나오니까 계속 어제부터 내가 일을 한 번도 그렇게 맥락을 떨어뜨리게 미련 있게 남게 했는데 왜 답이 자기도 뒤숭숭하고 나도 뒤숭숭하고 일 잘하고 이게 뭔 짓인가 싶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뒤숭숭하지는 않았고요. 우리는 정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제는 정리를 못했죠. 어제는 각자 당하는 일이라 해나갈 시간이 필요했는데 저보다는 그 성화도생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본인은 벌써 그 얘기를 딱 떨어지자마자 딱 들어오고 있었대요. 뭐라고? 근데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공적으로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성화도생이 그냥 쭉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지금 깨가 더 중요해가지고 계속 저러고 있네. 뭐 빨리 나와봐요. 그 깨는 모래나 하지 뭘 지금 지금 막 지금 비가 쏟아지는데 계속 저러고 있네.
아유, 옛날에 엄마들이 하던 습성이 있었어. 나와야 이제 얘기를 해야 돼. 도대체 신계에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지 이 후반기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